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까지 768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139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과 간추리 뉴스 그리고 알파고 만든 28년 동지 AI 결투가 시작된다와 또 금융무형 탈출자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한국의 유수 증권회사 메리츠 자산에서 MFA 투자권유 대행인 명함이 나왔습니다. 참 70대 중반을 넘어선 저를 SK가 아니라 미래셋 이 증권회사에서 저의 펀드 자격증, 증권 자격증, 그리고 또 유튜브 강연, 또 뭐 강의, 기타, 또 투자 권유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본사에 품위를 지역센터 이사가 올렸는데 한 2, 3개월 동안에 수기와 수기를 해서 가장 최고령인 저를 이렇게 명함까지 만들어주면서 물론 제게 책상이 있거나 그게 상주하지 않고 프리랜서식입니다. 제게 직함은 줬고 제가 가능하면은 우량 주식과 펀드를 미래셋 증권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에게 그런 역할을 직함을 줬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제 능력을 또 살펴주고 저에게 또 용기를 북돋아줘서 열심히 저렇게 좀 회사를 위해서 좀 수고해달라는 감격한 부탁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그동안 한 5, 6년 동안에 상당한 액수의 친지들, 선후배들,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셋 방배센터를 많이 이용해주고 해서 수익을 그래도 조금 내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안전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마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량 주식을 선택해서 가능한 대로 장기 보유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일찍이 적은 돈으로 우리 첫돌부터 아니면 유치원, 놓쳤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사랑하고 키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좀 적은 돈을 종잣돈, 시드머니, 즉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분명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밑거림 되자 그런 뜻으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에게 상담과 투자의 상담을 하겠습니다. 결코 제가 진심이 아니거나 제가 사욕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서 더 좋은 그 경제적인 좀 여유로움이 생긴다면은 그보다 더 바람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 영실 캐나다 밴쿠버 사모님께서 카톡이 왔는데 따님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 휴가로 오면은 그 작은 선물인지 큰 선물인지 아무튼 등산 갈 때 쓰는 선물을 가지고 보내겠답니다. 그 선물이 뭐든 상관없이 너무나도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제 방송을 듣고 가장 경제적 소식은 정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지금 편지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감히 허투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발음이 틀리거나 내용이 틀린 것은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러지 제 본심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전체의 맥락,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2년 동안에 한 방송을 참고하셔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 진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주위에 한 분이라도 금융 문맹 탈출해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령 주식 한 주씩이라도 20종목 이상 투자해서 우리가 10만 불 세계 최고 부자가 되자는 그러한 저의 호소와 또한 슬로건 또 저의 그 비전과 꿈과 목표가 꼭 실현될 것을 믿고 하겠습니다. 다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272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약세했는데 특히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강세였습니다.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미국 지난밤 나스닥 반도체 강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금과 구리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모간 스탠리 얘가 비관론을 철회했습니다. S&P 500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4,500에서 5,400까지 900포인트를 상향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저는 비관적인 얘기를 2022년 10월부터 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78년을 분석해 보니까 18번 하락하고 항상 한 3년 전후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24년, 25년 이후까지는 꼭 저는 상승할 것으로 3년 이상이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0.65, 2724.18, 코스닥도 하락 소폭 0.07, 846.51을 기록했고요. 7시 23분 선물보는 다우가 하락 0.49, 나스닥은 0.10인데 S&P 0.00 아주 보합인데 지금 조금씩 주식이 좀 더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0.41, 마이크로소프트 0.35 상승, 아마존 0.06, 3종목 100% 상승이고 테슬라 하락 0.75, 애플 하락 0.04, 메타 하락 0.20, 구글 하락 0.141. 아마 거의 오늘 밤에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엔비디아가 지금 모든 보고서가
상향 조정하고 뭐 1150불이 갈 것이다, 뭐 200불이 갈 것이다, 계속 목표 주가를 상승하는 그 이 기관들이 한 7대3, 한 7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오름을 따라서 모든 주식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그 유명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결투가 있었죠. 바둑에. 그러면 3대1로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파고를 같이 창업했던 영국 출신들, 알파고 만든 28년 동지 AI 결투가 시작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AI 두 천재. 한 분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1976년 48세 영국 런던 출신. 또 한 분은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 AI CEO, 1984년 40세 영국 런던. 두 분이 다 영국 런던인데 두 분 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이 인공지능 수장을 맡아서 결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력, 허사비스 구글 CEO, 엘리자베스 여왕학교 QES 케임브리지 대학 학사, UCL 박사, 미국 가서 박사했네요. 또 술레이만은 많으니까 유대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학교 QES 똑같은 학교를 나왔네요. 옥스퍼드대 중대.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 학교 QES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격 같습니다. 학력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고요. 주요 경력, 허사비스 구글 1990년 체스 엘러 등급제 ELA 2300 달성, 1998년 게임 업체 엘릭서 스튜디오 설립, 2010년 딥마인드 공동 창업, 2014년 구글 인수, 딥마인드를 술레이만과 같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술레이만 2003년 무슬림 청소년 헬프라인 설립, 2010년 딥마인드 공동 창업, 2022년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 설립,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합류. 최근 3월이니까 한 2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AI CEO로 영입이 됐습니다. 한번 이 스토리, 너무나도 참 영국 출신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AI 양사의 수장이 되어서 같이 창업했던 옛 동지가 이제 적이 됐습니다. 사업적으로 적입니다. 지금도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긴 한답니다. 구글 허사비스 대 MS 술레이만. 프레너미는 친구와 적의 영어 단어를 합친 용어입니다. 프레너미, 친구도 되고 적도 되고. 요즘 실리콘밸리 테크 업계에선 바둑 AI, 인공지능 알파고의 아버지인 데미스 허사비스 48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CEO와 무스타파 슐레이만 40 마이크로소프트 MS AI CEO의 관계를 이렇게 부른다. 프레너미. 두 사람은 2010년 영국 런던에서 AI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공동 창업, 알파고를 개발해 인간보다 나은 AI의 등장을 현실에서 보여준 인물이다.
현재는 AI 산업 패권을 쥐려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는 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 참 대단합니다. 첫 결전장은 두 회사의 기술 전략을 발표하는 개발자 회의가 될 전망이다. 21일 미국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 2024에는 지난 3월 합류한 술레이만 CEO가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의 키노트 기조 연사로 나선다. 술레이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모델인 마이1을 포함한 AI 연구를 대거 공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I/O 2024에는 허사비스 CEO가 처음으로 키노트 연사로 무대에 섰다. 허사비스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차세대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공개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두 사람 인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런던에서 시리아 이민자인 택시기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슐레이만은 수제들만 입학한다는 엘리자베스 여학교 QES에 합격했다. 우범지대에서 살던 슐레이만 가족은 아들의 학교를 위해 이사를 하게 됐고 술레이만은 허사비스 가족이 운영하는 수학 교실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쳤다. 당시 20세였던 허사비스는 이미 체스 천재로 유명했고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다. 8살의 허사비스가 많습니다. 체스, 포커, 게임 등 취미를 공유했던 두 사람은 2010년 런던의 빅토리아 카지노에서 만나 미래의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딥마인드의 시작이었다. 문샷, 달 탐사 같은 도전적 연구, 기술 개발에 대한 열망이 컸던 허사비스와 첨단 기술을 사회 이익 증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행동주의자인 슐레이만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딥마인드 초기 두 사람은 찰떡궁합으로 유명했다. 투자 유치 때 허사비스는 과거 게임 업체 창업 경력을 통해 쌓았던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슐레이만은 딥마인드 장기적 비전으로 투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팀워크로 딥마인드는 첫 투자 유치에서만 $5천만 약 678억 원어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AI 대부들의 진검승부. 두 사람의 관계는 딥마인드가 2013년 구글에 인수되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 오로라 특파원 딥마인드 얼굴로 허사비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술레이만은 회사의 AI 응용 연구를 이끌면서도 그늘 속에서 살아야 했다. 8살의 후배입니다. 2019년 딥마인드 내부에서 술레이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고 허사비스는 술레이만을 축출하기로 결정했다. 술레이만은 결국 구글을 퇴사하고 2022년 AI 스타트업 인슐렉션 AI를 창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이 회사를 전격 인수하며 사내에 마이크로소프트 AI라는 조직을 신설해 술레이만을 수장으로 앉혔다. 허사비스에게 뒤처지던 술레이만이 공식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라이벌로 부상한 순간이었다. 이후 술레이만은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런던의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며, 하지만 허사비스는 두 사람의 경쟁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치열한 AI 경쟁에서 어릴 적 자신의 뒤를 쫓아 AI 산업에 발을 들인 술레만에게 져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현대항공사에 근무하면서 항상 현대는 삼성을 항상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가 결코 삼성한테 지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불태전의 각오와 노력으로 자동차 판매를 하고 기획을 하고 생산을 하고 수출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80년대 불꽃 튀는 정종 회장님과 이병철 회장님의 그 산하에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불꽃 튀었습니다. 그때 대우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무튼 현대와 삼성, 그러나 우리가 LG하고 대우하고는 라이벌을 생각 안 할 거예요. 오직 현대와 삼성은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다 라이벌로 생각했고요. 한국에는 또 대학교에 연고전처럼 그런 항상 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나라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남북이 대치돼서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맞대 있고 6.25로 남침을 당했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먹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불태전의 우리의 그 방어력, 외교안보 국방력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때려잡자 김일성 얼마나 우리가 안보 국방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해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저는 발전한 걸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로고를 제작하여 특허청의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함주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가?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3. 폭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4.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립 취지 1. 삼포, 연애, 결혼, 출산포 시대,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꿈과 희망의 펀드를 가입해 줍시다. 2. 100세의 장수대 은퇴 후 40년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 맞법을 가르쳐 줍시다. 4. 투기단탄을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 원만 주니어펀드 가입하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5세 은퇴 시 5 부자 부부 10억 됩니다. 6. 그리하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줍시다. 7. 대한민국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소득 10만 불 달성합시다. 투자원칙 1.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즉 주식을 보유하면 24시간 동서남북 한국, 동양, 서양 같이 생산하고 또 24시간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또 기계, 자동화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소득을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주부도 학생도 군인도 공무원도 교사도 은퇴자도 근로자도 누구든지 이제 1,000원부터 모든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돈이 없어서 주식을 투자를 못한 거 아니고요.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단 1,000원부터 앱을 깔아서 커피 한 잔 아껴서 3,000원, 담배 끊어서 3,000원, 술 줄여서 5,000원, 대중교통에서 뭐 몇천 원에서 하루에 10,000원씩만 전략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만 개인연금저축 펀드와 펀드 가입하시면 정부에서 또 연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 10% 상승하면 25% 복리 폭발로 누구나 백만 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국민연금 회사에서 4.5% 개인 또 월급에서 4.5% 9% 국민연금 가입하고요. 또 회사에서 1년에 12달 중에 한 달 정도 뭐 퇴직연금 또 저축. 그 다음에 또 우리 모두가 항상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첫 돌에 100만 원, 초등학교 뭐 유치원세 200, 초등학교면 300, 중학교 300, 고등학교 400, 대학생 이상 400 이렇게 해서 4중 구조로 우리가 노후 준비하고 부자 되기 초석을 깔면 누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고 한 주도 주고 꾸준히 투자하면 부자 된다.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원금을 잃지 마라. 4. 첫 월부터 수입을 10%는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세제 때 15% 누리며 은퇴 시 백만장자라.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 있으면 성과하고 회는 벌써 나올 때 등등 한국, 미국 시가총 1위에서 10위까지 초우량 기업 20종목의 분산 투자에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 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원칙부터 6원칙까지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 1위 10위까지 20종목 투자 이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유명한 초우량 기업. 돈을 가장 잘 번다. 대부분 배당을 준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브랜드 파워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비원의 핵심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 60%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리에 대해서 더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인류 최고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의다까지 말했습니다. 워린 버핏이 선물한 복리 2009년 임재원, 우영포, 임범윤 씨 책에 의하면 1965년 버크스의 설립할 때 1,000만 원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한 기업이니 43년 후 2008년 잔고증명 발급을 띄워봤더니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 4.6%, 매년 복리 21.3%. 이것이 복리의 마술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버먼트주라는 지방에 주가 있는데 그 시골에서 니드라는 할아버지는 25년간 주유소 한 켠에서 자동차 수리를 했고 25년 동안 은퇴 후에 17년 동안 JC 페니 백화점 바닥을 쓰는 청소부 할아버지였는데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800만 불 이상 2014년에 10년 전입니다. 아주 그때 100억 이상이 큰 돈이죠. 지금 아마 3, 400이 될 겁니다. 그 돈을 고향 병원과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세상에 청소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기하고 궁금했겠어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젊었을 때 쥐꼬리만한 월급 자동차 수리공이 꾸준히 주식을 사모았답니다. 90세까지인가 한 70여 년 동안. 이분이 하신 말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지능이나 노력에 크게 상관이 없다. 경기순환, 투자 전략, 차트 분석도 필요 없다. 주식을 사모아 닥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제 말씀 알아두시겠죠? 그저 우량 주식 사서 그냥 깔아뭉개고 장기 보유하는 뜻입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한국 코스닥 1.1개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탄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2023년 부동산 76%, 금융자산 24%, 미국 2023년 부동산 34%, 금융자산 66% 정반대. 일본 1996년도는 우리처럼 부동산 60%, 금융자산 40%. 2020년 최근에는 미국처럼 부동산 37%, 금융자산 63%. 2024년 4월 18일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중, 국가, 한국 현금 46.3%, 주식펀드 21.8%, 미국 현금 14.9%, 주식펀드 49.1%,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시가총액 2,558조 중 한국 전체 금융자산은 5,233조 5,128억 원, 즉 우리 시가총액보다 더블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계 잠자는 돈 2,400조 원 45.9%, 주식 펀드는 고작 1,141조 21.8%, 2,400조 원이 자본시장 주식 펀드에 유입되면 연 5%만 배당 포함해도 정가구 300만 원 소득이 증가되고요. 코스피는 2,700인데 5,000 이상 돌파해서 모든 분들이 배로 주식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매년 30조 이상이 이렇게 가계 자금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물론 가난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그니피센트 이직 증가율, 빅테크는 48%, 나머지 493%, 즉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합니다. 이익이. 2009년 23년 나스닥 복리 22% 상승, 빅테크 투자 전환율은 61%, 즉 100억을 벌면 61억을 재투자. 그런데 기타 493기업자는 20%에 불과해 투자를 한답니다. 한국, 미국 20종목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와 네이버.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버그소스,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4월까지 평균 한국, 미국 10.2%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